오늘 미국 3대 지수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저희 어제 장을 쉬었죠? 장들이 계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보면 유럽 장도 굉장히 셌고 연이틀 약세? 오늘까지 3일째인가요? 하여튼 약세를 계속 보였는데 오늘 미국 장은 잘 보면 하루치를 보면 끌고 올라가면서 끝났거든요. 장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오늘 장이 약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폭의 약세를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 전 개인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오늘 시작할 때 아래로 굉장히 세게 내려왔었습니다. 미국장이. 그러다 후반부에는 이걸 다 만회하면서 끝났거든요. 오늘 어제 FOMC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와서 뭔가 얘기들이 쭉 나왔었는데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연준 의사랑 얘기를 보면 여기 뭐 재검토를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테이퍼링에 힌트를 줬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시장은 아래로 계속 내려간 게 아니고 오히려 내려왔던 걸 만회하면서 끝난 걸로 봐서는 연준이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단기간에 뭔가 액션을 빨리 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시장에 던지지는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연준은 단순히 인플레이션을 커버하는 거 말고 완전 고용을 실현하는 것도 같이 그 기능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 부분은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속 내려오고 있지만 여기 보면 이제 비농업 부분 전체 고용 변화를 보면 이게 계속 추세가 개선이 되다 큰 폭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추가 고용이 적었다는 얘기죠. 지난달에. 그리고 실업률은 또 올랐어요. 그래서 아직 그 고용 부분이 추세적으로 긍정적인 패턴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없는 지표가 나왔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연준은 쉽사리 테이퍼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고용 부분이 일어나고 있는 게 이 실업급여를 자꾸 주니까 여기 보시면 뭐 안에 내용 아주 간단합니다. 물류창고에서 일하면 75,000원, 75,000명? 평균 17달러? 뭐 시급을 조건으로 하는데 뭐 일정 부분 돈을 이 정도 일을 안 해도 돈을 받을 수 있다. 뭐로? 실업급여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퍼주기를 지금 계속 해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실업급여가 높아서 중도 퇴사하는 여기서는 처음 봤네요. 오늘 퇴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건 기사 내 제목을 약간 잘못 뽑았네요. 줄어든 미일자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면 급격히 요게 일자리거든요. 급격히 줄어들었던 일자리는 점진적으로 추세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는데 기업에서 사람을 고용하려고 하면 실업급여가 너무 많으니까 오려고 하는 사람이 낮은 저임금 노동력 같은 경우는 오려는 사람이 없게 되고 그러면 그런 노동력을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급여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고용 부분에 급여를 올려야 되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바이든에서 대규모로 실업급여나 이런 것들을 추가 연장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현상들이니까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는데 고용은 안 되고 있고 그럼 기업들은 고용을 하기 위해서 급여를 올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바이든이 추가적으로 두 번째 하는 것 중에 실업급여를 굳이 추가적으로 더 주지는 않아도 될 만한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바이든이 막 중구난방으로 계속 돈을 이렇게 막 풀어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경제 시스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공화당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향후에 바이든이 대규모로 또 두 가지의 경기 부양책 관련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험로를 걷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반영돼서 현재 사실은 달러 인덱스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달러 인덱스가 이쪽 예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89달러의 저점을 뚫을 수 있을 가능성은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죠. 오픈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 이게 뚫어가지고 예전에 있었던 이런 저단계, 하단 단계 여기까지 내려가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뚫린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변동성으로 끝나고 다시 윗방향으로 회귀를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혹은 회귀를 안 한다 하더라도 아랫방향으로 계속 세게 뚫고 내려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결과적으로 정책적으로 뭔가 계속 경제도 좋아지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액션인 자금 살포를 계속 해댈 수 있겠느냐, 얘기했던 양만큼 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의 아랫방향으로 밀려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다만 이제 이거 이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계속 압력을 얘기하고 있지만 서플라이 체인 얘기가 있고, 일시적이라는 인플레이션이죠. 그리고 오늘 장 움직이는 걸 보면 이거 맥스치네. 다시 한번 볼까요? 최근 장 움직이는 거 보면 장이라네. 그 원자재 움직이는 거 보면 석유가가 계속 급등을 하긴 했지만 사실 고점이 다 거기서 그 언저리에서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오늘 굉장히 세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보면 여기 보시면 깊은 고를 만들었다 다시 반등했죠. 저 과열됐던 부분이 일정 부분 식는 게 아닌가라고 최근에 4월 이후에 계속 인플레이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 보시면 넘어가 버렸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구리 가격이 보시면 구리 가격 직전 6개월치를 보면 이렇게 구리 가격이 보시면 급등했었는데 여기 한 4.8가 4.87까지도 올라왔었습니다. 그랬다 최근에 오늘 요새 일주일 보면 계속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인플레이션 유발 어쩌고 저쩌고 얘기, 서플라이 체인 얘기들 때문에 이제 고가로 올라갔던 그런 원자재 관련된 것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연준이 굳이 빠른 속도로 테이퍼링을 해야 되겠다, 고용까지 포함해서 라는 생각은 없어지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보면요, 안 봤는데 좀 오늘 볼게요. 미국 CDC 데이터 7일 이동평균선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죠. 그래도 하루 한 7일 평균으로 한 26,900명 정도가 확진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 존스 홉킨스 데이터 보면 그 확진율이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명 검사하면 3명이 확진자로 나옵니다. 굉장히 적은 거죠. 근데 이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이겁니다. 미국이 현재 그 한 번 맞은 사람이 이건 영국이네요. 미국이 한 번 맞은 사람이 한 47% 정도 되거든요. 한 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2번 맞은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직 이제 백신 형성이 완전히 된 사람이 47%는 아니니까 한 30% 정도 수준이 2번 맞았다고 치면, 가정하면 일단 한 번이라도 이 정도 육박하게 되면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활동성을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애플사 아이폰 사용자들 이동 트렌드를 보여주는 건데, 미국하고 영국, 이탈리아, 독일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지금 다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활동성이 좋아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백신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변이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에 있는 백신을 완전히 무력화한다는 얘기가 발생하기 전,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주식시장에서. 테슬라 얘기를 좀 할게요. 테슬라 여기 보시면 직전에 세게 내려왔던 저점을 뚫을까 말까 하며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게 내려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어제 그 영화 빅숏 주인공이 테슬라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그 공매도 베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이거는 뉴즈원 기사인데요. 기사가 5월 18일자입니다. 보시면 테슬라가 안팎으로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건 이미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는데, 뭐 급락하는 건 의미 없고, 반도체 부족은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기존의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 시장에 계속 진입을 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거 진입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경쟁도 해야 되지만, 그 탄소 배출권 말씀드렸죠. 탄소 배출권을 점점 사줄 만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중국 점유율이 27%나 급락했다는 것. 그 다음에 중국의 지난번에 테슬라가 발표회 하고 있는데, 한 테슬라 소유자가 나와서 난리 한번 쳤던 뉴스 보도가 나왔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국 쪽에 영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리고 정치적 부담도 좀 있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 부담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사고가 계속 보도되고 있죠. 이런 와중에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을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 이게 결과적으로는 경영자 리스크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게 초반
태생하고 있는 기업은 경영자가 뭔가 특이한 행동을 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모아서 자기 브랜드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지만, 주도적인 입장에서 이런 돌출의 행동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브랜드 이미지의 악재입니다.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이것밖에 없다면 모르겠지만, 테슬라 이외에 다른 것도 있다면 굳이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엔 결과적으로는 테슬라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술주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또 다른 좋은 것이 나오면 그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전기차의 압도적인 능력을, 테슬라의 압도적인 능력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 테슬라는 시장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테슬라에 다니는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CEO가. 여하튼, 그리고 이거를 가장 많이 편입했던 ARKK, 그 나무 언니의 ARKK 아크펀드도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지금 $100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99.48까지 떨어졌는데 장중. 얘도 추세적으로는 아마 깨지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여기서 반등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내렸거든요. 고점 대비 30%, 이게 160 가까이까지 올라갔었는데, 보시면 156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던 게 지금 여기 보면 159.7까지 올라갔었어요. 52주 가장 높은 게 일봉으로. 그런 게 이제 100까지 내려왔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꽤 많이 빠졌죠. 30%도 넘게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다고 해서 좋겠느냐. 그리고 캐시우드 나무 언니께, 돈나무 언니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기술주는 살아있다. 예, 살아있죠. 그런데 활력이 있게 살아있는지, 아니면 개걸음을 치면서, 아니면 아랫바닥으로 더 내려가면서 살아있을지는 상황을 판단할 수 없어요. 더 중요한 건, 굳이 이런 쪽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시장에 살만한 주식은 많은데 굳이 힘을 잃는 주식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요번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부분들이, 그 아주 시장을 짧게 잘 겪는 것 같아요. 시장에 계속 있으셨던 분이라면. 급격하게 과도하게 상승하고 나면 과도한 상승이 지속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한 가지 배우셨을 거고, 두 번째는 시장에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순환매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쪽 방향만 올라가진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배운 거는 지수는 올라가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시장 안에서 보면 오르는 것 내리는 것이 복잡하게 혼재돼 있다.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배우셨을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을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매수를 했는데 얘가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 얘를 들고 있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좀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런 과정 중에서 상대적으로 경영 성과나 이런 것들이 좋으면서 그 좋은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신뢰를 갖고 계속 들고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이거나 혹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거기에 더더욱 만약에 가치 배수까지 높다면 그런 기업들을 들고 있을 수 있을까? 네, 그런 확신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기업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위기 시점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그리고요, 머스크가 난리치고 있는 비트코인이 최근에 보시면 직전 7일 다 세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테더가 보면 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테더는 보실 필요가 없는 게, 여기 보시면 테더 직전 1년 패턴이거든요. 이게 움직임이 이래요. 테더가 보시면 움직임이 없어요. 직전 5년입니다. 거의 뭐 옆으로 기고 있으니까 이거는 다른 쪽에서 좀 벌어져 있는 그런 거라 이건 보실 필요가 없고, 비트코인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비트코인 전체 움직임 보여드리면서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깨져가지고 이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겠다 얘기를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었죠.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다가 이상하다, 이거 깨졌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넥라인이 깨졌거든요. 지금 이 테스트를 여기를 하러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여기까지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하도 난리를 쳐서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꼭대기까지 올라간 게 62,900. 근데 여기 바닥을 보면 3만이잖아요. 이 정도 내려가면 한 절반, 반토막 나는 건데, 뭐 반토막 나는 게 크게 능사는 그러니까 그 큰 일은 아니죠. 비트코인에서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도지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보면 차트를, 도지코인 1년만 봐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넥라인이 깨졌죠. 그 다음에 이 테스트 이거 하러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2.41인데 오늘 장중 0.22까지 내려간 거 같던데 보니까 보시면 장중 여기 내려 꽂았죠. 여기 내려간 거 보면 이게 장중 얼마까지 내려갔었냐면 0.22까지인가 내려왔어요. 여기 보면 0.28까지 내려왔나요? 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봐서 그런가? 여기 있네요. 0.22까지 내려왔어요. 장중으로는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보면 최근 고점이 주봉으로 보면 최근 고점이 올라갔던 게 여기거든요. 0.57까지 올라갔는데 0.22까지 떨어졌으니까 장중에 굉장히 세게 빠진 거죠.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누르고 도지코인을 띄우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가상화폐 전체에 대해서 뭔가 했던 건지 아니면 아무 생각도 없이 한 건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이 혼돈 상태로 시장을 혼돈으로 만들면서 가상화폐를 아래로 꽂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만 말아먹어야 되는데 자기 회사도 말아먹을까봐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말아먹으면 자기 돈만 말아먹지만 회사를 말아먹으면 자기 돈뿐만 아니라 테슬라 가지고 있는 것도 말아먹겠네요. 지금 기업을 망하게 되면 거의 고용된 사람은 무슨 죄입니까? 전 세계에. 여하튼 그리고 최근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상하이 CSI 300 지수입니다. CSI 300 지수인데 최근 패턴을 보면 이게 이제 내려올 때 보면 이게 여기 이제 초록색 이게 이제 하락이거든요. 빨간색이 올라가는 거고 보시면 내려갈 때 보면 일봉들이 쭉쭉쭉 아래로 빠지면서 내려갔었는데 지금은 올라오면서 일봉이 아래로 내려가는 정도가 최근 이틀 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중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쭉 길게 만든 게 아니고 이 장중 움직임의 폭이 확 일시적으로 딱 줄면서 박스권에서 갇혀서 움직였거든요. 결과적으로 5일 걸 좀 보면 이렇게 급등 이후에 최근에 한 이틀 정도 시장이 2, 3일 밀렸던 거에 비하면 중국은 선방을 잘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패턴의 전조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MACD를 보면 여기서 보면 조금 늘려볼까요? 일봉 MACD를 보면 얘는 이제 횡보 부분에 올라가는 패턴을 보였었는데 여기는 MACD가 내려왔죠. 근데 최근은 이제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MACD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RSI를 좀 보면 RSI 주봉을 놓고 보면 이렇게 패턴이 강도가 셌다가 심도가 깊어졌었거든요. 근데 바닥을 다지고 상대 강도를 다지고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강도가. 결과적으로는 이 장기 추세선 윗단으로 올라서면서 상승 패턴으로 터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이제 상황을 봐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중국 주식시장이 바닥 다지기를 끝내고 밀려 내려왔던 이 갭을 메꾸러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동일한 어떤 조건이나 비슷한 환경에서 약간 부분적인 이슈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그 부분적인 이슈 그리고 일시적인 이슈가 사라지고 나면 그 이탈된 성과 그러니까 벌어진 스프레드를 메꾸러 가거나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거나 혹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것들을 반복하거든요. 이게 이제 리그레션이라고 해서 평균 회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한 주식이 벌어지는 정도에서도 평균 회귀가 발생하지만 글로벌 전체에서 경제 시스템이 같이 맞물려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대적으로 벌어지는 패턴이 보이면 그게 다시 평균을 회귀하는 작동을 항상 반복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뭔가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있을 때, 그러니까 확장 국면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그러니까 그 경제 추세는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주식을 잘 지켜보고 있으면 그 스프레드를 메꾸는 이제 낮아져 있는, 그러니까 성과를 못 낸 것을 이제 평균 회귀하면서 메꾸는 그런 패턴들을 반복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중국 지수를 계속 쳐다보고 편입하고 있는 건데. 그런 상황이 맞을지는 상황을 좀 지켜보면 알겠죠.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